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국현의 안보 정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말이죠, 이 안보 관련 뉴스 절반, 그 다음에 국내 정치권 뉴스 절반, 이렇게 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안보 관련 뉴스 중에는 최근에도 말이죠, 우리 군 정찰 위성을 지금 이제 쏘아 올리는데 성공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북한은 이제 해상도 한 3m, 근데 우리는 30cm. 그래서 이번 우리 정찰 위성은 북한과 비교하면 말이죠, 우리는 이제 대학원생 정도가 되고 북한은 이 초등학교 수준밖에 안 된다. 이러한 쉬운 평가를 한 바 있어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요, 민간 차원의 우주 발사체, 그 정찰 위성을 실제 위성입니다. 지금까지는 이번에 이제 이 고체 연료를 추진한 고체 연료를 통한 이 우주 발사체는 3번 그동안에 이제 시험을 했는데요. 그동안에 이제 모의 위성을 실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실제 위성을 실어서 고체 연료를 활용해 가지고 이 발사체를 이 발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이 성공은요, 이 군에서 개발한 이 우주 발사체 기술을 민간에서 이용해서 이 발사에 성공하는 아주 획기적인 성과를 거양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 지금 전문가들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는요, 지금 그러자라도 지금 이제 이 대법원, 그러니까 사법부에 대한 북한의 해킹 때문에 우리가 모두 놀랬잖아요. 더구나 더 놀란 것은 이 사법부에서 이 법원행정처가 국정원에서 좀 이 북한의 사이버 해킹 좀 조사하겠다. 그랬더니 또 거부를 했어요. 제2의 선관의 거부 사태나 마찬가지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말이죠, 북한의 또 다른 해킹 조직인 안다리엘이 또 우리 방산업체의 첨단 이 기술을 빼가서 지금 또 많은 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나머지 두 가지는 조금 이제 쉬운 뉴스가 되겠는데, 그 중에 하나는요, 여러분들 뭐 이 홍해걸 의사 하면 뭐 다 아시죠? 홍해걸 그 의사 선생이 있는 홍해걸 씨의 부인 여 에스더도 모르는 분이 없을 거예요. 아주 유명 의사이자 지금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는데, 이 여 에스더가 말하자면 이제 이 뭐라 그럴까요? 이 광고와 관련해서 위법을 했다. 그래서 지금 이 고발장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는요, 지금 지금 보도되고 있는 내용인데, 지금 대전지검에서 말이죠, 통계 조작 의혹을 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구지검장이 검찰총장한테 극비리에 통계 조작 의혹 사건을 중간 보고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통계 조작 정점은 또 이것도 누구죠? 울산시장 선거하고 똑같아요. 모든 문정권의 비리의 정점에는 문재인이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단 한 번도 이 수사기관에서 아니면은 감사원에서 소환한 적이 없어요. 반드시 이번에는 이제 소환해야 되겠다. 그래서 반드시 먼저 소환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이고, 두 번째가 이제 통계 조작 의혹 사건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중간 보고 내용 중에 지금 이제 통계 조작과 관련해서 이 많은 청와대 이제 고위 간부들, 국토부 관리들이 소환됐는데, 이거 지금까지요, 문재인은 소환 조사를 한 번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중간 보고 내용에 그러한 내용이 들어가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 아니냐, 이런 1차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요, 하나씩 여러분께 자료 화면과 함께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고체 추진 이 우주 발사체, 이 발사에 결국은 성공을 했습니다. 순수 우리 기술이죠. 그래서 이제 ADD가 개발하고 있는 이런 우주 발사 관련 기술을 민간에서 상용 위성에 적용을 해서 발사하는 데 성공했다. 그래서 민관이죠. 그러니까 민관 이 합동 기술로 이런 그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두게 됐다는 점에서 굉장히 유익한 이 발사가 되겠다. 자, 그래서요, 지금 군 당국에서는요, 첫 민관 원팀 협력 사례다. 이렇게까지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지금요, 오늘 말이죠, 오늘 이 발사 시험, 이 지금 자료 화면에서 보시는 것은요, 제주 서귀포시 남방해상에서 우리 군이 말이죠, 이 한국형 고체 연료 우주 발사체 3차 시험 발사를 실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방부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이 시험 발사는요, ADD가 개발한 한국형 고체 연료 발사체의 소형 인공위성 발사 성능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고요. 제주도 중문으로부터 4km 남쪽 해상에 설치된 바지선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군이 쏘아 올린 방사체는요, 한화 시스템에서 개발한 지구 관측용 소형 인공위성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형 인공위성이 왜 중요하냐? 앞으로요, 추가적으로 한 2025년도까지 한 30여 개의 소형 인공위성을 지금 이제 우주에 쏘아 올릴 예정으로 있고, 그 일환으로 오늘 이제 처음으로 말이죠, 실제 위성체를 여기에 탑재했습니다. 그동안에 1, 2차 시험이 있었는데 1차 시험은 작년 3월, 그리고 또 2차 시험은 작년 12월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게 두 번 다 성공했고, 이번에 이제 두 번 성공했는데, 이때는요, 모의 위성을 갖다 탑재했고, 이번 세 번째 위성체 이 발사에서는요, 실제 위성을 탑재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점에서 굉장한 이 전략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사실 우주전까지도 우리가 연구해야 되고, 우주전도 예방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북한의 핵미사일 이 고도화, 그리고 북한의 군 정찰 위성의 성공적 발사와 그 다음에 이제 성공적인 지금 이제 위성 촬영, 이런 거를 볼 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 상용 위성 발사도. 자, 그래서 국방부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요, 이번에 최초로 실사용 위성을 탑재해서 우주 궤도에 투입하는 데 성공했다. 그래서 추진 기관별로 성능 검증을 포함해서 고체 추진 발사체 개발의 핵심 기술 대부분을 검증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히고 있어요. 그만큼 이제 굉장한 진전을 보인 것이죠. 그리고 이번 발사는요, 민간 기업인 한화 시스템에서 주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요, ADD가 개발 중에 있는 고체 추진 발사체, 그리고 궤도 진입 기반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민간 기업도 이 발사체하고 위성을 제작해서 실제 발사를 수행했다는 데 의미가 있고, 그래서 이번 이런 시험 발사 성공은요, 위성과 발사체 기술을 연계한 첫 민관 원팀 협력 사례다. 그래서 민간이 주도하는 뉴페이스 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한 하나의 성공적 모범 사례가 된다. 예, 그래서요, 이번 발사가 성공됨에 따라서 군은요, 향후 소형 위성을 신속히 지구 저궤도에 투입할 수 있는 독자적인 우주 능력을 확보하는 데도 상당한 진전을 가져오게 된 것으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계속해서 국방부 발표 내용을 보면은요, 지금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해서 정찰 위성을 발사하면서 안보 위협이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고체 추진 발사체 발사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형 삼축 체계의 핵심인 우주 기반 감시 정찰 능력을 확보하고 그리고 가속화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많은 의미가 있다. 이렇게 이제 밝히고 있고요. 그리고 이미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우주 영역이요, 요즘은 이제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역이 굉장히 심대하기 때문에 우리도 이 우주 발사체를 포함한 우주 전력을 조기 확보하는데 지금 전력 질주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이 확보된 기술의 이 민간 이전을 통해서 민간 주도의 이 우주 산업 활성화, 그리고 세계 7대 우주 강국 도약을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도 계속 지원해 나갈 예정으로 있다. 이것이 이제 정부의 공식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참고로 지금 우리가 이번에 이제 이 발사한 민간 우주 발사체는 말이죠, 지난번에 우리 이제 군 정찰 위성을 발사했지 않습니까? 근데 군 정찰 위성은 지금 광학 카메라, 광학 렌즈, 광학 위성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그 광학 이 위성은 낮에 찍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이제 이 밤에 찍는 것은 이제 적외선 위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밤하고 광학, 그리고 밤에는 적외선 이 위성을 이용해서 찍어요. 그러다 보니까 날씨가 안 좋을 때는 찍을 수가 없어요, 군사정찰 위성. 근데 이번에 발사한 이 위성에는요, 한화 시스템에서 개발한 이 지구 관측용 합성 개구 레이더입니다. 그래서 합성 신세틱이고, 개구라는 것은 이제 연다는 거죠. 어페추얼, 그 다음에 레이더, 이런 위성이 우주 발사체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SAR 이제 이 레이더 위성이라고 하는데요. 이 SAR 위성은요, 이게 전천후입니다. 그래서 낮이나 밤이나, 그리고 날씨가 좋건 나쁜 간에 24시간 찍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제 32개의 이제 위성까지 전부 다 발사할 경우는 하루 종일 뭐 한 2시간 간격으로 계속해서 전 지구를 촬영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우주
그러니까 이 위성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군사적인 측면에서의 이 의미가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점을 여러분께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이 정도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제 오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주 서귀포시 남방 해상에서 발사하는데 성공을 한 겁니다. 예. 자, 이번에는요, 이 북한의 해킹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번에는 이 라자루스가 아니고 이 안다리라고 하는 해킹 조직에서 통상적으로 이제 북한의 해킹 조직 하면 라자루스가 이제 많이 알려졌잖아요. 근데 라자루스는 주로 어디에 특화되어 있느냐? 바로 코인 빼가는 거. 그렇죠? 사이버 해킹을 통해서 돈 빼가는 거. 여기에 이제 선수예요. 그래서 이 라자루스가 빼가는 돈은 대부분 어디다 쓰느냐? 바로 이 핵미사일 고도화 작업에 쓰이고 있어요. 자, 그래서 라자루스였었는데 지금 이번에 우리 방산업체 침투해서 이 첨단 기술을 빼간 북한의 이 해킹 조직은요. 안다리엘이라고 합니다. 이 안다리엘. 자, 그래서 이 조직표에서 이제 보듯이 해킹 조직이 안다리엘이 말이에요. 랜섬웨어를 유포시켜갖고 우리 컴퓨터를 감염시켜요. 예, 감염시켜서 좀비 컴퓨터를 만든 다음에 여기 이제 국내 이런 관련 업체로부터 비트코인도 갈취하고 그래서 이 가상 자산 지갑에다 이걸 돈을 집어넣습니다. 돈을 집어넣으면 이거를 갖다가 이제 홍콩 환전 업체를 통해서 송금을 해가지고 홍콩 환전 업체에서는 북중 접경 지역에 있는 이 은행에다가 돈을 보냅니다. 보내면 여기에서 돈을 찾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안다리엘이 이제 돈도 찾아가고 기술도 빼가는 이러한 해킹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다. 그래서 안다리엘 범죄 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안다리엘이 국내 서버 임대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지금 이제 이 침투를 시작해가지고요. 관련 자료를 빼가고 빼간 관련 자료는 어디로 가느냐? 평양시 류공동으로 전부 다 보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하나의 이제 조직이 되는 거예요. 이런 조직을 통해서 지금 이제 이 해킹, 첨단 기술을 빼간 거가 되는데, 그래서 요 내용을 보면은요, 지금 이제 최근에 이것은 이제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 방산업체 여러 곳을 해킹해가지고 이제 첨단 기술을 빼갔어요. 자, 그래서 서울청에서 미 FBI하고 공조를 해서 요 내용을 추적을 했습니다. 추적해 봤더니 이 안달이라고 하는 북한 해킹 조직이 통신, 보안, IT 서비스를 하는 국내 대기업 자회사, 그리고 국내 첨단 기술원, 그 다음에 연구소, 교육기관, 방산업체, 제약업체 수십 곳의 서버를요. 40여 차에 걸쳐서 해킹해가지고 레이저 대공무기라든가 무기 제작 계획서 같은 중요 기술 자료와 개인정보를 탈취해 갔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 그리고 이 과정에서 말이죠. 1.2TB의 분량의 파일이 탈취된 사실을 발견했는데, 지금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는 인지하지 못한 곳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북한의 해킹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1.2TB라고 하면요. HD 화질의 영화 무려 230편 이상의 분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굉장한 것이죠. 그래서 경찰이 이번 해킹에서 사용된 구글 계정을 갖다 수사해 봤더니 안다리엘은요. 신원이 명확하지 않은 가입자에게도 서버를 임대해주는 그런 국내 서버 업체를 이용해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서버를 갖다가 압수수색해서 수사를 해봤더니 작년 12월부터 올 3월까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평양 류경동에서 무려 83번에 걸쳐서 접속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킹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류경동은 뭐냐? 여러분들 류경 호텔 있잖아요. 최고위층 건물인 최고층 건물의 류경 호텔, 그리고 류경 정주영 체육관이 위치한 곳인데 국제통신국가 평양정보센터 등이 자리 잡은 평양에서도 말이죠. 시내로 꼽히는 곳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안다리엘은요. 이 해킹한 곳 중 3곳에 랜덤웨어를 뿌려갖고 서버를 망가뜨린 뒤에 시스템 복구 대가로 4억 7천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갈취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은요, 이 비트코인 거래소 압수수색을 통해서 자금 세탁을 두인 외국인 여성 A씨를 특정하고 있는데 이 여성이 과거에 홍콩에 소재했던 환전업체 직원인 것으로 드러났어요. 그래서 경찰은요, 이 비트코인이 A씨의 계좌를 거쳐서 중국 요녕성에 있는 중국 K은행으로 약 63만 우엔, 약 1억 1천만 원 정도가 보내졌고, 그리고 이 돈이 북중 접경 지역에 있는 K은행의 한 지점에서 출금된 것으로 지금 보인다. 이렇게 경찰이 밝히고 있어요. 이로 보아서 북한으로 이제 자금이 다 흘러 들어간 것이 아니냐.
이렇게 경찰이 추정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보기에는요 아주 올바른 추적 결과이고 그리고 이 돈은 북한으로 당연히 이미 다 넘어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요 지금 이제 여S하고 홍해일 부인과 관련된 얘기인데요. 지금 약을 이분들이 이제 의사인데 약을 다룬 거가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불법인 것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전에 식약처 과장이 여S들을 지금 이제 고발 조치했다고 합니다. 여기도 이제 여러분들 나와 있듯이 자료면도 의사도 먹는 탈모약, 먹는 그래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의학 박사 여에스더 씨가 본인의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탈모약 이 자료 화면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보시면 여러분들 이 여에스더의 유튜브를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이제 탈모약을 이렇게 이제 광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광고. 요게 이제 지금 문제가 된 거예요. 이런 광고가 이게 이제 일종의 이제 지난번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조빈도 지난번에 이제 처음에는 이제 홍삼을 광고하다가 본인이 먹었는데 이게 아주 몸에 좋더라. 요 얘기했다가 이제 과잉 광고가 된 거죠. 과장 광고. 그래서 이게 이제 걸려 들었는데 아마 비슷한 사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그 의사 겸 사회과인 여에스더 씨가 쇼닥터라면서 고발을 당했습니다. 강남경찰서에서 수사 중에 있는데 핵심적인 고발 내용이 뭐냐? 그 여에스더 씨가요. 건강식품 회사인 에스더 포뮬러 대표인 여에스더 씨를 고발이 들어왔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고발자는 누구냐? 전직 식약처 A 과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A 씨가 고발 이유는 바로 뭐냐? 여에스더 씨가 운영 중에 있는 건강기능식품 쇼핑몰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판매하는 제품 일부 광고가 식품표시 광고법을 위반했다. 이렇게 지금 고발 이유를 밝혔어요. 그런데 이 A 씨는요. 여에스더 씨가 온라인몰에서 판매하는 400여 개의 상품 중에 절반 이상이 식품표시 광고법 8조에서 8조 1항에서 5항까지를 위반했고 제품을 홍보하면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바탕으로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다는 식으로 광고했다. 이게 이제 과장 광고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죠. 이 A씨가. 그러면서 이는요. 여에스더 씨가 의사신분을 이용해서 소비자를 속이고 있는 것이고 의사신분을 활용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여겨서 공익을 위해 고발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현직에 있을 때 해당 법률을 위반하는 업체들을 단속했지만 아직까지 근절되지 않고 있는데 비록 식약처를 떠났지만 바로 잡을 것은 바로 잡겠다. 이런 취지에서 이제 고발을 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요. 이 고발에 대해서 이 여에스더 몰 측은 진행 중인 광고는 모두 한국건강기능식품회 협회 심의를 다 통과했다. 허위 과장 광고 아니다. 이렇게 이제 반박을 하고 다만요. 식약처와 건강기능식품협회의 해석이 모두 일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허위 과장 광고 여부는 해석하는 바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이제 이 여에스더 몰 측에서는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여에스더 씨는 2009년도에 이 에스더 포뮬러라고 하는 회사를 설립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2022년도요. 이 에스더 포뮬러 매출은 2016억 3,961만 원이고 2019년도 대비 439%나 폭발적으로 신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홍역을 박사, 그 다음에 이제 여에스더, 그리고 이제 홍역을 박사는요, 지금 의학 유튜브 채널인 비온디를, 비가 온 D죠. 요거를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유튜버들 저야 그런 일이 없는데 이 과대 광고에 걸리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이제 여에스더와 관련된 이 광고법 위반이 되겠죠. 요것은 이제 이 정도로 다뤄드리고, 자, 이번에는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뉴스가 되겠습니다. 바로 뭐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제 통계 조작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통계 조작,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제 말씀드리면, 통계 조작은 이제 세 가지예요. 바로 소득, 그러니까 이제 소주성 정책이라고 하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 그래서 소득이 이 소주성 그리고 최저임금제 요것 때문에 늘었다. 이게 핵심인데 보니까 실제로 늘은 게 아니고 통계 조작을 통해서 이게 늘은 것처럼 이렇게 보이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굉장히 큰 것이고 그다음에 부동산가.
이거 부동산 가격 동향 이 조사하는데 말하자면 이것도 이제 가짜 기준치를 설정한 것이죠. 그리고 일자리 창출하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예. 자, 그래서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집값은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근거로 해서 조작한 것이다. 그리고 지금 이 소득은요. 전국 가구의 소득 대표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표본 설계 방식을 변경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명을 내놓고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이 장관, 국토부 김현미도 조사를 받았고요. 청와대 수석 3명, 그 다음에 정책실장 3명, 전부 다 조사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이 통계 조작과 관련해서는 지금 이미 검찰로 지금 넘어가서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오늘 오전에 말이죠. 통계 조작 의혹 사건을 지휘하는 박재업 대전지검장으로부터 사건 수사에 대한 중간 보고를 받았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당연히 지금까지 수사 경과 앞으로의 수사 계획, 당연히 이제 들어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그 웬만한 인물들은 전부 다 지금 조사를 이미 다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전현직 국토부 공직자 인사 가운데서는요, 당시에 이 교통부에서 청와대에 파견된 행정관들도 다수 포함된 걸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검찰은 조만간에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 차관급 이상의 국토부 전현직 고위직 인사들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김현미 장관, 장하성 정치실장도요 조사 대상에 포함될 그 예정이라고 딱 지금 밝히고 있는데요. 자, 최근에는 지난 10월 27일 강신욱 전 통계총장을 소환 조사한 바 있고, 그리고 이제 황덕순 전 일자리 수석도 해당 의혹과 관련해서 지난 16일 압수수색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으로 보아서 이제는 문재인에 대한 조사도 임박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말이죠. 철저하게 검찰의 수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 아닌가. 이건 매우 중대한, 이것도 일종의 국정농단, 국기문란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철저한 수사도 필요하지만요. 필요하다면 시민단체 여러분들께서 이 문재인을 적극적으로 좀 고발하는 문제도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저희 방송 많이 시청해 주시고 그리고 또 좋은 댓글로 이렇게 성원을 해 주셔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감사합니다.